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3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레버리지 20%까지 줄였고요. 어저께 저녁에 어제 요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다들 깜짝 놀랐죠? 아침에. 야, 이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새벽 3시에. 오늘은 새벽 3시에 눈이 안 떠지게 하려고 어저께 맥주 한 잔 먹고, 좀 잠자리를 일찍 들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잔다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4시에 그때부터 다시 컴퓨터를 켜고 주가를 보기 시작했는데, 야, 진짜 30분 남겨놓고, 그죠? 30분 남겨놓고 이게 쭉 빠지더라고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파월이 발표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온 거, 요거까지 이해가 됐어요. 저도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 같다. 횡보 아니면 우상향 정도? 이 정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녁 때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또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요 원인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좀 알아봤더니 뉴스 듣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죠. 파월은 제가 예상한 대로 0.25 올리고 소소하게 멘트, 그죠? 비둘기 멘트 해가지고 요거 상승을 했대요. 파월만 그냥 얘기했을 때는 대략 나스닥 기준으로 0.5%에서 0.8% 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폭락을 했죠. 이게 거진 3%짜리 폭락이거든요. 2.5%? 마이너스 2.5%짜리 폭락이 나왔는데 이 폭락의 이 주 원인이 누구냐? 옐런이래, 옐런.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옐런이 이상한 멘트를 하나 날려가지고 디테일은 떨어져요. 디테일하게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슨 예금자 보호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멘트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옐런의 멘트 한 번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전을 짜야죠. 그러면 주도는 오늘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러면 옐런이 뱉어낸 말을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파월한테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옐런이 말실수를 했다? 좀 어떠한 얘기를 했다? 사실 옐런은 주가라든지 경기를 부양하기를 원하는 쪽이고, 그죠?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쪽이고, 그러면 괜찮다. 그럼 오늘 홀딩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때 얼마나 빠질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어요. 거기서 아침부터 이제 제가 이제 봐야 될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 아침에 시작하면서 봤더니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외국인들도 처음에는 사지도 않았어요. 파는데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이거 뭡니까? 200개. 적어도 만약에 이 장이, 진짜 미국이 저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마이너스 1.3%인가요? 나스닥 기준으로 대략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우하고, 러셀 2000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저거 오늘 어떻게 말아 올리는지 보합까지라도 땡겨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관건이고 나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거 심각한데 그럼 외국인들이 만약 던진다 그러면 이거 심각해지겠는데 특히 현물을 던진다 그러면 진짜 심각해질 텐데 그럼 곧버스를 준비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 시작하면서 어디 갔죠? 외국인들 시작하면서 쏘쏘했어요. 그냥 30분이 지나갈 때까지도 그냥 9시 30분 지나가는데도 마이너스 300개? 그죠?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10시, 그러니까 항생 열릴 때쯤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2차 상승. 요때까지도 이제 하락이 이제 멈춘 그 느낌이 들면서 방어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폭락이 없고 시작하면서 장 시작하면서 폭락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10시에 한번 봐야 되고 또 10시 반에 항생 열리면 또 한번 봐야 되고 그죠? 그때마다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쭉쭉쭉쭉 땡기더니 동시효과 때 1200개 그죠?
3시에 600개, 동시호가 때 1200개, 그 다음에 장 마감하면서 2000개. 오버슈팅 났어요, 오늘. 2차 전지 오늘 날라갔죠. 2차 전지 오버슈팅 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죠?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보합. 이렇게 끝났나요? 누가 얘기해줘서 저는 알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변동폭이 컸다, 2차 전지가. 그리고 오늘 매수세가 2차 전지로 거진 다 붙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오버슈팅 나오죠.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도 오버슈팅 나온 그런 몇 가지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랬다. 그리고 선물, 특히 선물을 조금 유심히 봤는데, 선물을 쭉 땡기더라고요. 그죠? 9시 반에 1000개. 그죠? 쭉쭉쭉 땡기면서 10시 반에 3000개. 3000개 땡겼다 그러면 일단은 하락은 없다는 거죠. 시작가가 바닥이었다는, 시작가가 저가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이 전에 나왔던 저가는 더 이상 깰 일이 없다. 그러면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둘 중에 하나겠다. 10시 반에 3000개에서 땡겼으니까. 근데 항생이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서 미적미적거리다가 천천히 우상향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시쯤 돼가지고 6000개 이렇게 땡기고, 선물로 땡기면 또 선물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심히 보다가 저는 오늘 조금 보합권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선물을 다시 던지는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현물에서 잡아먹으면서 그걸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장 끝날 때 동시호가 때 6000개가 3500개, 그 다음에 동시호가 끝나고 나서 1400개, 그리고 4시 10분 마감을 하니까 300개. 그죠?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는 주가를 방어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외국인들이 들으면서 오버슈팅 난 거고. 그러니까 오늘이 위클리 옵션, 그죠? 옵션 그거 정리하는 날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그 옵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시아 시장 똑같았어요. 오늘 항생이 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옵션을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다 가지고 어떠한 요리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버슈팅이 났다. 특히 현물에서 갑자기 들어온 돈은 저거는 좀 오늘 오버슈팅 난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 관건은 뭐냐. 우리 장부터 일단은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코스피, 그죠? 코스피 일봉으로 봐서는 옐런이 저의 돈과 계획을 싸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옐런이 그 발언을 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저께 미국장이 폭락을 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양봉이 위로 섰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항 라인으로 계속 이 라인을 그려놨었는데,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진 거를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평선을 다 뚫었어요. 오늘도 뚫었지만 이평선을 다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평선 다 뚫어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위에 올라타는 거면 기가 막힌 거거든요. 특히 곱창이나 대창 상단 건드리면서 타는 거는 더 좋죠. 그죠? 그죠? 이 이평선 이렇게 밑에를 깔고, 그리고 곱창 대창 이렇게 깔려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런 모양새의 양봉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일정 부분 정리를 했겠죠. 적어도 50%는 정리를 했겠죠. 수익을 챙기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곱창을 가로지르는 급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걸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또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뭐 올라가더라도 다시 횡횡횡횡 해서 올라가지. 그죠?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죠? 내 돈하고 엄청난 양봉을 옐런이 싸그리 가져가 버렸다. 그래도 오늘 장 오버슈팅이 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행인 게 어디 갔죠? 또 하나 다행인 게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대창이죠. 대창 중심선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 이게 아주 그냥 관건이었어요. 게다가 또 저항 라인 닿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저항 라인 닿고 떨어져 버려가지고, 희한하게 이거 잘 맞아요. 이거 닿고 떨어져가지고 내일 다시 양봉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월요일 날은 어떡할 거예요?
뉴스가 있나요?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는 뉴스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그죠? 근데 어떠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일단은 파월이 금리를 인상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발표 이후에 나오는 지표 환율이라든지 이제는 뭐 채권금리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그죠? 그죠? 그러면 환율이 다 같이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거는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죠? 곱창, 대창 상단에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리고 홍콩이에요, 홍콩. 항생. 항생도 똑같아요. 시작해가지고 쭉 밀어 올리는 거. 와, 오늘 항생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5분 보고 한번 볼까요? 그죠? 항생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밀리더니 쭉, 횡보하더니 쭉. 그죠? 그죠? 항생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 일봉을 봐가지고 차트, 이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연구를 하고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차트도 중심선 뚫고 올라왔죠. 곱창, 대창, 주식도 다 뚫고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쭈구리 상단 돌파했죠. 힘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서는, 샛별은 아직 뚫기 전이고, 이것도 뚫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이평선도, 그죠? 이평선까지 뚫고, 하나, 둘, 셋, 네 개. 위에 이거 며칠 선이에요? 빨간 거. 61선. 맞나요? 61선. 이게 61선이에요. 61선 한참 위에 있는데 요거 하나 남겨놓고 다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생은 오늘 봐야 될 게 제가 이거 항생 ETF를 오늘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못 샀어요. 그리고 또 괴리율이 벌어져가지고 못 샀는데 진작에 이거 플러스 0.8에서 1% 왔을 때 그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요거 볼벤 중심선만 터치해라 뚫고 나가라 요거 보고 확인하고 사야지 했는데 요거 뚫으면서 살려고 봤더니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괴리율 때문에 못 샀더니 2.2%까지 상승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항생 차트가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항생이 상승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어떻게 됐던 간에.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똑같은 패턴, 그죠? 요때를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횡보해서 빠질지, 올라갔다가 횡보해서 빠질지, 우리 요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얘가 다시 볼벤이라든지 쭈구리, 대창 곱창 대창 그 상단을 터치하고 뚫고 올라가는 거 요거 보고 투자해도 늦질 않는다. 그죠? 지금은 제가 왜 그 롱을 외쳤냐면 지금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저는 숏에다가는 곧버스는 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곧버스로 투자해가지고 먹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 옐런이 그런 얘기를 하고 금융이 불안하고 뭘 한다 그래도 어떠한 우리가 그런 문제가 되는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환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금리인데, 일단은 채권 금리는 너무 이 괴리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채권 금리를 일단은 배제를 시키더라도, 환율만 봐서는 지금 하방으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곧버스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상승 쪽으로 만약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모으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항생도 벌써 굉장히 많이 떴죠. 그죠? 그리고 중국이에요. 중국도 같이 떠버렸어요. 중국은 지금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다 밑에 깔고 들어가잖아요. 이평선. 이평선을 바닥으로 깔고 들어가. 우리나라도 지금 쭉 올라가가지고 이평선 바닥으로 깔고 들어갔죠. 얘도 바닥으로 깔고 들어갔죠. 그죠? 얘 굉장히 무섭다 그랬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튀어나가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뭔가 일을 한번 터뜨릴 것 같아요. 그죠? 얘네는 지금 엄청 좋아요. 잠깐만, 얘가 오버슈팅이 났었나? 암생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리고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1283원이에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어저께 금리 발표하고 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전에 하락한 거는 채권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채권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몰려 들어온 환율 움직임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하고는 별 상관없다 그러는데 오늘 거는 다른 거예요. 왜? 오늘 대략 1.14% 빠지면서 1283원이 됐잖아요. 근데 위안화도 같이 빠졌거든요. 위안화가 지금 0.84%가 빠졌어요. 음봉 쭉 나왔죠. 그죠? 그리고 달러 지수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주식이야. 이거는 주식이에요. 그죠? 요거는. 그래가지고 101.8.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환율이. 그리고 이제 금융권이 흔들린다. 그게 지금 스위스가 문제잖아요. USB가 인수를 했는데 또 USB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코코본드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런 거 흔들릴 때마다 뭘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스위스 프랑, 그죠? 스위스 프랑 환율도 오늘 0.37% 빠졌어요. 과거 밑에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면 안정권 아닙니까? 환율이 일단은 안정화됐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지금 그죠? 고버스에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근데 고버스에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저 깨면 투자할 거예요. 이거 깨지면. 이거 깨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이평선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 이평선들 어떻게 해선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보통 저항 아닐 겁니다. 그죠? 이거 일단은 뚫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횡보를 할수록 지금 상태에서는 이평선들이 방향으로 봐서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제가 그랬죠.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에너지가 크게 나온다고. 이게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떠났죠. 이게 제가 분봉 잘 보거든요. 분봉 볼 때 이거를 기존에 많이 보던 거로 해가지고 보면 이거는 좀 티가 안 나네. 오늘은 티가 5분봉으로 해야 돼. 이게 너무 괴리가 심한데? 1분봉에서는 보통 이게 나오는데? 티가 안 나네요. 이상하다. 안 나온다. 응? 스마트폰은 나오는데 왜 얘들은 안 나올까? 그죠? 참.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확인이 좀 어렵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이게 가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벌어졌다가 횡보할 때 이렇게 가늘어져요. 이렇게 가늘어졌다 여기서 위든 안에든 이게 형성이 되면서 위로 텄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좀 잘 안 나오는데 같은 볼린저 밴드인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제가 이제 이게 차트 볼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죠? 모였을 때, 요게 이때는 이평선이 다 위에 깔고 있었잖아요. 시간이 여기서 떨어졌다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평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이걸 뚫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일 양봉 하나만 뚝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날 어떻게 횡보를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이평선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뚫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위지 아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오버슈팅 나면서 2차 전지 투심 한번 보셨죠?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미국 어저께 말 한마디에 쭉 빼가지고 뭐 이제 미국 거 봐야죠. 다우. 이거 다우 망가뜨리는 거 보십시오. 차트. 깜짝 놀랐어요. 다우가 이렇게 빠졌다고? 이렇게? 나스닥이 저렇게 빠졌다고? 그죠? 어제 다우가 1.6%, S&P 500이 1.6%, 나스닥이 1.6%, 러셀 2000이 2.8%, 그죠? 러셀 2000이 무너진 거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얘 음봉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 20% 남아있는 것도 다 팔아버릴 겁니다. 전적 깨버리면. 미국이든지 어디선지 이거 전적 깨버리면. 근데 지금 야간 선물 시장, 보니까 이것도 양봉으로 쭉 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양봉이 서가지고 이거 잡아먹을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삐삐삐 놀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 잡아먹을 수 있냐는 거죠. 특히 다우에서 이거 잡아먹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거 잡아먹는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옵니까? 어제 이렇게 빠졌는데 다우가 1.6%가 빠졌는데 거의 이거 어저께는 투기적 매도세였잖아요. 그죠? 투매죠, 투매.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진 15분? 15분 동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투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심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사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바닥 저거 깨지겠습니까? 2차전지 2차전지가 저녁 저기 뭐야 장 마감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주준마가 난리 났다고 주식이 이상하다고 해서 봤더니 갑자기 쭉 빠졌다가 다시 쑥 올라오는데 그죠? 말아 올리는 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모르죠. 근데 만약 2차전지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요. 다른 거 뭐 지금 여행 관련주라든지 제가 이제 여행 관련주하고 바이오 얘기했는데 바이오는 뜨지를 못하네요. 그 저기 S&P 500 바이오 ETF 지수가 3일 연속 저쌍벽이 나왔길래 그때 바이오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흑산벽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바이오는 아직까지 힘든 것 같고 근데 바이오는 바닥이고 근데 2차 전지는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 근데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속수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게 어저께 장이 그 장이 막 흔들릴 때도 그거는 플러스 0.8인가 1%? 그 근방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저께 AMD하고 엔비디아 그죠? 플러스 3% 4%에서 그냥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엄청 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봤더니 또 웬걸 삼성전자를 1등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뜨진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반도체가 뜨진 못했는데 여지까지 떴던 거 미국이 떴던 거 그거 예상한다 그러면 이제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테마로 또 옮겨갈 수 있고 그죠? 2차전지 죽으면 다른 테마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지금 투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개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바닥은 못 뚫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하게 사실 어제 나오는 투매가 저렇게 뭐 1.6%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저게 1.6%짜리가 아니죠. 거진 2, 3%짜리잖아요. 그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거 저기 뭐야 다우만 해도 전고에서 떨어졌는데 그죠? 2.23%예요. 전고에서 밑에까지. 2.23%짜리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말아 올리냐고.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게 한 0.5에서 0.8? 아니면 그냥 1%? 마이너스 1%? 한 0.5에서 0.8만 돼도 갭이 1% 가까이가 나는 건데 그 정도만 됐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저거 주식 정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미국이 말아 올릴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죠? 왜 그러냐면 어저께 저녁에 일단은 투심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 투심이 무너진 투심이 미국의 무너진 투심이 다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투심이 문제거든요. 다시 끌어올린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 그리고 오늘 올릴 때 그냥 양봉은 나오겠죠. 지금 아시아장이 저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양봉이 나오는데 내일 또 양봉이 나오는지가 그죠? 양봉 두 개만 쭉 나오잖아요. 1%짜리 두 개만 쭉 나와버리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스닥 진짜 좋았거든요.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조정?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죠?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나스닥은 조정을 받아도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받으면 안 되지. 그죠? 조정 받더라도 제일 꼴찌로 받아야지 1등으로 받아버렸어요. 3%가 뭡니까? 3%가. 그죠? 다우 이런 거 조정받으면 안 되죠. 그나마 바닥이 안 깨진 게 그나마 다행이고 밑에서 헐떡헐떡 거리더라도 오늘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요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표들 빅스 그죠? 다시 내려왔죠. 빅스 22.8 어저께 그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요 여기 뚫고 나갔어야 돼. 거의 30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제 또 희한하게 빅스가 안 움직였어요. 저렇게 투매가 나오는데 빅스가 하나도 안 움직여? 저것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홀딩을 하는데 홀딩을 끝까지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 그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현재 유럽은 와리가리 하네요. 유럽도 와리가리. 그죠? 어저께 이제 하락이 없었으니까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머징 시장도 오늘 뭐 베트남도 상승하고
인도네시아도 상승하고 인도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그래도 양봉 나왔고 그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저께 되게 강했거든요. 야 어마어마해요. 나스닥은 오늘 뭐 어저께 하락분을 충분히 만회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돈이 보기에는 바닥을 예견하기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퍼스를 산다?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퍼스는 아니고 그냥 레버리지, 기회 있을 때 레버리지를 계속 매집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최소한 어떠한 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율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환율밖에 없죠. 지금 나오는 거 차트하고 환율밖에 없는데 뉴스는 다 없어졌잖아요. 일단은 이제는 파월 우리 안중에 없죠. 그 다음 FOMC 회의가 3월 20 며칠이 20 며칠인데? 3월 20일 오늘이군요.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그죠? 이제는 CPI라든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3월 CPI가요. 그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거는 한 2주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CPI는 3월 달 돼서 CPI 떨어질 거니까. 그죠? 4월 달에 발표하는 3월 CPI는 많이 떨어져서 발표가 될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5월 2일 날 파월이 얘기하는 거 그거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냥 멘트만 하고 그거는 일회성이고. 그죠? 옐런은 또 자기가 내뱉은 거 어떻게 해서도 수습하려고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저녁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 게 또 앞으로의 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녁에 어저께 밤에 장 마감할 때 사고를 쳤으니까 오늘 낮에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뭔가를 이제 멘트가 나온다든지 뉴스가 나온다든지 한다 그러면 미국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죠? 제 생각에는 보합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냥 보합이 아니라 어저께 하락분만큼 만회를 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이런 양봉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저녁을 보겠죠. 어떻게 될지. 그죠?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근데 미국 기준에서는 어저께 나왔던 오늘 새벽에 나왔던 투매가 어제라 그러네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투매가 보통 투매는 아니거든요. 지수를 저렇게 뻐구를 틀릴 정도의 투매가 나왔다는 거, 짧은 시간에 나왔다는 거, 저거 분명히 소화를 시키고 가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다우라든지 러셀 기준으로 어저께 나온 음봉을 잡아먹는 러셀이 한 4% 정도 상승하는 양봉이 쭉 나온다 그러면 인정. 굿. 그럼 모든 의문은 해소. 그냥 저거는 하나의 이벤트였어.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는 힘들죠. 그렇다고 하면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도 횡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머징 시장 환율이 지금 엄청 좋잖아요. 그죠? 환율이 좋다 그러면 굿. 그리고 미국은요. 이게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게 몇 번 그려드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게 금리 인상. 그죠? 금리를 막 인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랬잖아요. 2번인지 3번 남았는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 이게 금리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주가는 상승해야 돼. 그죠? 근데 이때 이 상승하는 밑에 상승하는 어떠한 작용하는 게 기업 실적이에요. 실적이 상승해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횡보할 때, 금리가 횡보할 때, 그죠? 금리가 횡보할 때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실적이 어느 순간에 실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실적이 뽁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거를 반영을 한다? 그러면 금리로 떨어뜨리겠죠. 밑에 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때 주가 폭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가가. 금리 인하할 때. 실적 때문에.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봐야 될 게 바로 실적이거든요. 실적만 좋다 그러면 아주 단기적인 골디락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큰 어떠한 이슈만 없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근데 그 지금 기업 실적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다 좋잖아. 그죠? 우리만 안 좋지. 근데 지금 환율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2분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분기. 그죠? 4분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4분기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환율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들도 그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무슨 뭐 그 알파벳, 하다못해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그죠?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가 됐잖아요. 지금 환율이 강세가 됐다는 거는 쉽게 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지금은 1,300원대지만 예전에 1,000원대, 1,100원대 이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강세가 되니까 무슨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하다못해 그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다 전 세계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해서 뭐를 가져와요? 달러를 가져오지.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가 되니까 제대로 된 달러 환율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 대략 10%가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미국은 작년 4, 4분기, 우리나라로 치면 4, 4분기 실적이 그나마 그렇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버텼던 거예요. 그렇다고는 환율이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없다 그러니까 환율은 다시 달러 지수는 떨어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약세가 된다 그러면 기업 실적은 손해봤던 10%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 실적에서는 환율 덕택으로 10%가 늘어나는 거고. 그죠? 거꾸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을 봐서는, 그죠? 과거에 1,000원, 1,100원대고 지금이 1,300원이잖아요. 그죠? 차를 한 대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차를 팔아가지고, 일부에 팔았어. 그러면 이게 지금은 1,300원이라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기업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거 환율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약세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 점점 강세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도 환율이 오늘도 1%가 넘게 강세가 일어났으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1,100원이 된다면 기업 실적은 떨어지는 거죠. 환율 때문에. 단순히. 환율 때문에. 그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장이 빠지냐고요. 당장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미국은 실적이 좋아. 그럼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지. 일단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장하고 그 코스피하고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500이라든지 디커플링 나기 전까지는 같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도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뭐 주도원이 그런 생각하는데 저런 경제 전문가들, 도박꾼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횡보 내지는 우상향이에요. 어떠한 큰 이슈가 나오고 뭔가 이제 그 뭐 미국에서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몇 개가 망한다든지 또 은행 부실화 문제가 또 나온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는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좋던 기업들 실적이 다 안 좋아지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좀비 기업들 망한다 이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이게 강칠천 선생이 얘기했던 그때예요. 그게 올 여름 9월달 얘기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5개월 동안은 골디락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최소한 바닥은 2,400이다. 2,400 위에서 뭔가 작동을 할 것이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2,700이 될지 2,600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고보스보다는 레버리지가 훨씬 타당하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저렇게 선물 가지고 저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뭘 샀나 봤더니 그죠? 삼성전자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침에 삼성전자만 떠라 그랬더니 삼성전자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우리 코스피보다 차트가 더 무너졌는데 오늘 다 살아났어요.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 한 방에 오늘 한 방에
제가 어저께 우리 이거 했던 거거든요. 샛별도 이제 뜨기 일보 직전이네. 사실 개별주는 이거 샛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뜨기 일보 직전. 내가 어저께 이걸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코스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 현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 참 나 저 옐런 때문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평 밑에다 다 깔아들고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거? 그죠? 못 떨어진다. 주도는 고버스보다는 보세요 이거 26일 후행 스팬 그죠? 뚫고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 뚫고 나가려고 그러죠. 한 번만 더 뜨면 나가는 거예요. 횡보했다가 뜨면 그죠? 나가는 거고 이거 나갈 때 올라간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버스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오늘 뜨는 거 보고 아 이제 고버스는 끝났다 레버리지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고 주돈 생각입니다. 고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세상이 오늘 저녁부터 뒤집어져 가지고 내일부터 또 고버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라든지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죠. 주식 접근할 때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라.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접근을 해봐.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집단 지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죠? 그걸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 경제고 그죠? 이 주식 시장이에요. 기업 가치 논하진 않잖아요. 그죠?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솔직히 재무제표 딱 봐가지고 그 가치만 주식시장에 딱딱딱 적용을 해야 되는데 PER, PBR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뻥튀기 돼가지고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인문학적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난 좋아. 저는 남자니까 이제 여자를 빗대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 여자 이뻐. 이쁘면 좋아. 나 저 여자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 거야. 근데 못생긴 여자한테는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야. 아유, 뭐 사주긴 뭘 사줘. 아무것도 안 사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 이 차이니까 주식도 똑같잖아요. 그렇다.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400만 개를 사들였어요. 그죠? 넘버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팔아댔고 하이닉스 팔아댔고 희한하게 하이닉스를 계속 팔아대요. 요거 진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반도체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넘버 2 하이닉스가 매기가 안 들어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저 미국 반도체법 지금 우리 완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봐야겠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동차, 야 이게 자동차를 한번 들어가야 되나 기가 막히네요. 자동차, 현대차, 카카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쪽에 매수가 안 들어왔네요. 그렇다. 그죠? 뭐 오늘은 이런 거 볼 필요 없지만 잠깐 보면 고객 예탁금이 21일 기준으로 좀 늘어났고 신용융자도 뭐 소소하게 뭐 별게 없네요. 별게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자재를 좀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원자재. 근데 원자재가 이게 왜 서버렸죠? 6시 원자재가 그죠? 아침에도 좀 찜찜했던 게 뭐냐면 이 금값, 은값 얘네들이 계속 고공행진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나마 많이 떨어졌네요. 금은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게 안전자산이라 그래요. 지금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 공식이 또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금값이 올라간다. 원재재 가격이 올라간다. 주식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원재재 가격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기름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기름값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기름값도 많이 올라왔어. 지금 어느샌가 슬금슬금 다 올라와 있어요. 금값 너무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벌써 하나 둘 셋 3일 동안 쭉 올라왔잖아. 근데 이게 유가니까 투기 세력이 붙는다 그러면 양봉이 진짜 이런 게 하나 쭉 나와주면 좋은데 이런 게 없네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원자재 시장에 이 투기 세력들은 설마 하는 걸까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그나마 구리, 그죠? 구리 보십시오. 이게 몇 개야, 빨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 적 5병 나오면서 이렇게 버텨주잖아요. 그죠? 뭔가 계속, 지표는 하나하나가 뭔가 계속 바닥을 형성하면서 버티는 양상이 나와요. 이런 거 깨지면, 그때 가가지고 고버스 다시 한번,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원자재, 오늘 저녁에는 원자재 시장을 한번 유심히 보면, 뭐, 미국장 끝나는 거는 분명히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그렇지만, 외국인들 현물하고 선물 매수하는 거, 그거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특히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환율 다시 봐야 되고, 채권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채권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채권은 미국 10년물 국채, 요것만 보고 요게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30년물이 3.6, 10년물이 3.4 안정화돼 있고, 그죠? 이렇게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영국은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건 뭐 유럽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딴 세상 얘기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동안에 그렇게 주가를 띄워가지고 헤쳐 먹었으면 벌 받아야지. 유럽 자원 솔직히 고버스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어갔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잡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 하여튼 그렇지만 유럽이 우리 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여튼 주도는요. 현재 레버리지 20% 보유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오늘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주돈의 생각은 고버스는 아니다. 일단은 레버리지 주가가 떨어지면 레버리지 비중을 늘린다. 그리고 전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무너질 때 고버스를 투자를 하겠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